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자료 하나 같이 보려고요. 루시드랑 우버가 엄청난 파트너십 발표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시장이 아주 그냥 들썩였죠? 네, 맞아요.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저희가 본 분석 자료에 보면 이게 단순히 주가 급등 이런 걸 넘어서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이번 협력이 루시드한테 뭘 의미하는지, 또 앞으로 사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혹시 숨겨진 위험은 없는지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원래 루시드가 고급 전기 세단으로 좀 차별화를 하던 회사였잖아요. 그렇죠. 프리미엄 시장을 노렸죠. 근데 이번 우버 계약은 좀 결이 달라요. 그냥 차 파는 게 아니고 우버가 6년 동안 루시드 전기 SUV, 그 그래비티 있잖아요. 이걸 2만 대 넘게 산다는 건데 네, 근데 그게 그냥 차가 아니라 로보택시로 쓰인다는 게 핵심이죠. 운전자 없이 스스로 가는 택시. 맞아요. 로보택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뉴로라는 회사가 되고 우버가 또 3억 달러를 직접 투자해서 아예 루시드 주주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건 루시드가 단순히 차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생태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신호탄으로 봐야죠. 발표 당일에 주가가 40% 넘게 뛰었으니까 시장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죠. 이 자료회사는 이걸 세 가지 신호로 보더라고요. 세 가지 신호요? 네, 첫째는 확실한 매출처가 생겼다. 둘째는 우버라는 엄청난 수요처를 뚫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시장에서 루시드의 존재감이 확 커졌다. 이런 거죠. 그렇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생산 능력도 늘고 자율주행 혁신에도 직접 참여하고 또 생각지도 못한 현금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매력적이죠. 일부 분석가들은 실제 차량 납품 시작되면 단기 실적도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맞아요. 시장 반응은 확실히 좋았는데 근데 이 자료가 흥미로운 게 이런 장밋빛 전망 뒤에 있는 그 위험 요인들도 아주 냉정하게 짚어주고 있거든요. 위험 요인요?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역시 비용 문제예요. 루시드가 아직 차 한 대 팔 때마다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아직도 적자인가요? 네, 생산 규모나 원가 경쟁력에서 아직은 좀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면 더 많은 수주가 필요하고 공장도 안정적으로 돌려야 하는데 흑자 전환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번 우버 계약 2만 대면 꽤 큰 물량인데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건가요? 그 규모의 경제 달성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거라고 보나요? 물론 2만 대는 엄청난 도움이 되죠. 분명 큰 진전인데 이걸로 단번에 흑자로 돌아서긴 어렵고 꾸준한 추가 수주랑 생산 효율 개선이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료에 따르면 흑자까지는 여전히 몇 년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또 다른 위험 요인은요? 둘째는 돈 문제예요. 계속 돈이 많이 들어가요. 공장 짓고 기술 개발하고 인력 유지하고 지금 현금 쓰는 속도가 좀 빨라서요. 자금 조달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흑자 내기 전까지는 외부에서 자금을 계속 끌어와야 할 가능성이 높고 이건 기존 주주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주식 가치가 희석될 위험이 있는 거죠. 세 번째 위험 요인은 뭔가요? 셋째는 외부 변수들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 정부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고 경쟁사들 문제도 있겠네요. 네. 테슬라, GM, 포드, 경쟁사들 공세도 만만치 않잖아요. 부품 공급망 문제라던가 원자재 가격 오르는 것도 다 부담이고요. 특히 경쟁 심화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 점유율 확보에 꽤 큰 도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주식 병합 얘기도 있던데요. 리버스 스플릿이요. 네. 넷째로 그것도 짚어봐야죠. 최근에 10대1 주식 병합을 했잖아요. 이게 주가 떨어지는 거 맞고 유동성 확보하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약간 임시방편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렇죠. 단기적으로 주가가 확 올랐다가 다시 크게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죠. 확실히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겠네요. 네, 맞아요. 자료 보면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이번 파트너십을 루시드의 대도약 전환점이다. 이렇게 보면서 매수 의견을 내놓기도 하고요.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 차량 납품이 이루어지고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 걸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 이런 중립이나 보유 의견도 상당해요. 만약에 기대만큼 실적이 안 나오거나 자금 문제가 또 처지면 시장 신뢰가 다시 확 꺾일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요. 정말 복합적인 상황이네요. 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루시드는 분명 혁신적인 미래에 투자하는 성장주로서 잠재력은 커요. 이건 분명한데 동시에 수익성 문제, 현금 흐름,
외부 환경 같은 여러 위험 요인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중을 조절한다든지 좀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정보가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분석은 섣부른 판단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분할 매수 같은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요. 하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실제 우버 계약이 매출로 이어지는지, 분기별 실적이나 현금 흐름이 진짜 개선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지켜보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루시드의 진짜 가치를 판단할 핵심 지표가 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 자료 분석을 넘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어떤 질문인가요? 이번 파트너십이 단순히 루시드의 재무 상태나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서요, 과연 프리미엄 전기차를 이용한 자율주행 택시에 대한 그러니까 대중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기술 수용성에 대한 문제군요. 네, 이게 과연 그런 기술에 대한 수용성을 확 높이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여전히 안전이나 비용 같은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경계심을 풀지 않을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참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루시드와 우버 파트너십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